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역업의 다양한 수익 모델 7가지 중 첫 번째 직접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수출이란 무역업자가 국내 물품 공급업자,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되겠죠.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매하여 자신이 결정한 일정 수준의 마진을 더한 후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출 신고서 상의 수출자는 무역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공급한 국내 제조업체는 내국 수출로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국내 제조업체나 아니면 무역업체나 둘 다, 두 업체 다 수출 실적으로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무역업체 같은 경우에는 직수출 실적으로 잡히는 거고요. 해외 직수출. 그 다음에 제조업체일 경우에는 내국 수출 이렇게 명목으로 잡힌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수출 실적 관련돼 가지고 인정을 받을 때는 제조업체도 인정을 받고 무역업체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수출 실적에는 무역업자가 직수출한 직수출 실적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작년도 뭐 수출 실적이 예를 들어 가지고 5,500억 불이다. 5,500억 불이다. 라고 하면 이 5,500억 불에는 직수출한 실적만 들어가는 거지 내국 실적까지 포함돼서 발표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실적이 더블로 잡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드리면 직수출이라는 것은 무역업자가 국내업자한테 물건을 구매해서 마진을 더한 후 바이어한테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업무 절차를 보시면은요. 일단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와 거래에 관한 조건 협상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반드시 계약서를 쓰셔야 돼요. 근데 제가 실전에 이렇게 해보면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도 가끔씩 안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쓰셔야 돼요. 근데 안 쓰는 경우들이 그러한 그 회사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쓰더라도 그냥 적당히 그냥 대충 쓰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거래 조건에 관해서 예를 들면 품질에 관한 조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수량에 관한 정확한 그 내용이라든지 수량이라든지 그쵸? 예, 수량도 딱 정해놔야 되겠죠. 정확하게 정해놔야 되겠죠. 왜요? 나중에 뭐 공급이 안 된다, 뭐 한다 그러면 그거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바이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예, 수출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한테 대금을 받게 돼요. 예, 대금을 받는데 대금이라고 그랬지만 물론 통장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LC를 받을 수도 있겠죠. 신용장. 우리 대금 결제 시간에 신용장 배웠잖아요. 그쵸? 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요. 예전 지나간 강의를 한번 보세요. 예. 대금 결제 쪽을 보시면 신용장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금을 수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제조업체로부터 받아서 포드를 통해서 바이어한테 인도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정리가 되면 선적되고 난 다음에 제조업체한테 대금을 지불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금을 지불할 때도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바이어한테 계좌를 받았다. 계좌로 TT로 송금을 받았다. TT 송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대로 환전해가지고 보내주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달러로 주든지 아니면 원화로 주든지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예, 제조업체와 무역업체 사이에 거래에 있어서 이거 부가세는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는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를 위한 음, 그, 그 뭐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요. 구매 확인서를 무역업체가 제조업체한테 발행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제조업체가 계산서를 발행을 해줄 때, 무역업체한테 발행을 해줄 때 부가세를 0으로 해서 영세율로 발행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1억어치 물건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도 1억만 지불해주면 되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 부가세 10%가 아니고요. 부가세는 지불을 안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역업체가 제조업체한테 뭐를 발행해 줘야 된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구매 확인서. 구매 어디서 발급해 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예. 인터넷상에서 발행해 주면 되시겠다라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마진율은요. 직수출할 때 마진율 마진을 얼마를 넣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일단은 한 15% 정도 넣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뭐 산업재냐 아니면 소비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는 소비자 같으면 대략 한 15% 정도를 넣으시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자, 그 다음에 이 직수출의 장점은 뭘까요? 다른 수익 모델에 비해서 이익률이 가장 높은 편이다라는 거죠. 뭐 가장 높은 건 사실은 명목상으로는 수입이 제일 높겠죠. 한 30% 정도 마진을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건 나중에 실제로 금융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뭐 재고에 대한 거 이런 거 따지게 되면 그래도 뭐 수출이나 수입이나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에이전트나 오퍼상 역할하는 것보다는 높다. 그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왜냐면 바이어는 무역업체만 상대하는 거니까, 그렇죠? 제조업체하고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또 요새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외국에 있는 무역업체가 한 번은 나한테 구매를 해가는데 제품의 포장이나 아니면 제조업체의 어떤 그 상호 이런 걸 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거래하는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를 찾아내요. 그래서 연락해가지고 둘이서 싹 직거래하는 그런 경우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이 생기기 전에 그런 일은 뭐 거의 일어나지 않았죠. 그쵸? 바이어하고 제조업체가 서로 연락처를 알고 연락을 주고받는 게 그게 뭐 실제로 가능하지가 않았었는데 지금 뭐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국내 물품 제조업체와 협상 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겠죠? 왜요? 국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업체가 바이어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단점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 주의할 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바이어하고 후불로 거래하기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래에 따른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물건 먼저 주고 돈을 못 받았다. 그래도 제조업체한테는 계약에 따라서 나는 돈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바이어하고 가능하면 후불 거래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니 누가 뭐 후불 하고 싶어 하나? 어쩔 수 없으니까 하지.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요. 예. 그러나 후불일 때는요. 가능하면 그 수출 보험 이런 것들을 들어놓으시면 좋아요. 수출 보험을 들어놓게 되면 상대방이 뭐 파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돈을 못 받는다. 그럼 그때 보험 처리를 해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수출 보험이요. 그 다음에 바이어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받았을 때 무역업체가 해결을 해줘야 돼요. 바이어한테. 예를 들어서 바이어한테 너 잠깐 기다려. 나 제조업체한테 얘기해서 내가 그 손해배상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바이어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무역업체가 먼저 자신이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 돈으로. 자기 자금으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조업체하고도 클레임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어로부터 정당한 클레임을 제기받아서 만약에 내가 클레임 처리를 했으면
제조업체 네가 나한테 거기에 상응하는 클레임을 처리해 줘야 된다. 나한테 돈을 줘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수출 유망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야 돼요. 그쵸? 제가 해보니까요. 자파 같은 경우에는 3년 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잘 나간다고 잘 나가네 영원히 잘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이템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드밴스된 아이템 이런 것들 그쵸? 조금 더 개발되는 그러한 것들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무역업체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직수출할 때는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예, 수출은 아이템, 수입은 유통. 그렇죠? 기억나시죠? 수출은 아이템, 수입은 유통. 그 다음에 바이어 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이어하고 계속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잘 맺어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무적인 키포인트를 보시면 뭐 위에 말씀드린 내용들도 좀 있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속적인 아이템, 신규 아이템 발굴이 무역회사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수출은 아이템, 수입은 유통,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인생은 나그네길.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 진리예요, 진리, 진리. 예. 자, 그 다음에 아이템에 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화장품을 하시겠다? 화장품 공부 엄청 하셔야 돼요. 엄청 하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나는 식품을 하겠다? 그럼 식품에 대한 공부 엄청 하셔야 돼요. 완구다? 엄청 하셔야 돼요. 문구다? 엄청 하셔야 돼요. 기계다? 엄청 하셔야 돼요. 전자다? 엄청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무역 클레임 처리에 관한 클레임 뭔가요? 클레임. 클레임이라는 거는요. 이론적으로 딱 정리해드리면 클레임이란 당연한 권리로서의 요구, 주장, 청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의 근거는 뭐냐? 이건 계약서예요. 계약서에 써 있는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계약서에 써 있는 내용대로 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처리해줘라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청구하는 거.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클레임 처리에 관해서 물품의 공급업체와 확실히 합의한 다음에 물품 계약서에 이러한 클레임 처리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말로만 해놓으시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환율 변동. 환율이 문제예요. 그쵸?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1,300원으로 계산했는데 낮에 보니까 환율이 1,200원 떨어졌다. 그럼 달러당 100원만큼 손해보는 거잖아요. 환차손. 그쵸? 이런 걸 대비해서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요. 환변동보험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환변동보험. 여기에 가입을 하시면 돼요. 환변동보험이 뭐냐? 이거는 환율이 내려갔을 때 거기에 대한 거를 보험금으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한다고요?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 한번 찾아보세요. 네, 찾아보시면은 내용 간단한 내용이에요. 환변동보험.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무역대금 미회수 시를 대비하여, 그러니까 후불로 하기로 했는데 대금을 못 받았다. 예, 그런 걸 대비해서 수출보험. 이것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꼭 한번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고 실제로 수출하기 전에 보험공사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찾아가서 만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바이에 대한 신용조사도 또 해줘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바이어와의 대응결제 방법 협상 시 각별히 유의해야 되겠다. 후불은 조심하자.
어쩔 수 없이 후불로 하게 된다면 수출보험이라도 가입하자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직수술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예, 반복해서 여러 번 들어보시기 바래요. 아, 근데 감사한 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조회수가 보통 뭐 10건, 20건 아니면 뭐 10건 안 될 때도 있었는데요. 며칠 전에 무역업의 수익 모델인가? 아니면 운송 쪽인가? 터미널, 항만 터미널 이쪽 보니까 조회수가 500건이 넘었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서 누군가가 말씀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무역 타짜 한번 봐라. 그래가지고는 동시에 접속해가지고 보신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학교일 수도 있고요. 그쵸? 무역 교육 기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 감사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